안녕하세요. 차분하게 잡수다 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린입니다. 오늘은 조나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영국계 아일랜드 작가 조나선 스위프트 소설로 1726년 작품입니다. 의사 걸리버가 선의로 취직해 세계를 돌아다니다 소인국 릴리펫, 거인국 브롭딩넷, 라퓨타, 휴이넘의 나라 등을 여행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내에서는 어린이들 동화로 소인국이 주로 소개되었지만 원작은 오염된 인간과 정치, 사회를 비판한 신랄한 풍자 소설입니다. 조나선 스위프트는 1667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치의 뜻이 있었으나 이루지 못하고 성직 생활을 하였으며 정신착란 증세가 있었습니다. 1745년에 사망했습니다. 저서로는 걸리버 여행기, 통이야기, 세계 전쟁 등이 있습니다. 걸리버 여행기를 대부분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라고 생각을 해왔잖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만화로 접했었기 때문에 정말 소인국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네. 거인국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고, 또 그 다음 나라들에 대해서는 정말 나중에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자세하게 읽으면서 뭐지? 이렇게 특이한 소설이었나라는 생각을 그렇죠. 다시 하게 됐죠. 정말 어린이들 동화책으로만 남아있기는 너무 아까운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신랄하게 인간을 비판한 책인데,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국가 간의 탐욕이라든가, 그리고 인류 문명에 대한 어떤 졸렬함, 뭐 옹졸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비판했고, 굉장히 어른들이 읽으면 좋아할 만한 그런 소설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오히려 내가 알던 소설하고 너무 달라서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갖고 읽었던 책이에요. 그리고 아일랜드 그 더블린 출신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하에 있었으니까 아마 더 이런 반골 기질이 있지 않았을까. 그럴 수 그리고 있겠네요. 그 당시에 영국 정치나 이런 거에 불만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리고 그쵸. 정치를 본인이 또 뜻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근데 이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면서 거기서 오는 실망감도 굉장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도 상당한 삶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마지막 말년에 정신착란 증세를 오래 겪다가 죽은 걸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도 겪으면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렇죠. 주인공인 걸리버가 그 떠나는 나라 그 이름들도 굉장히 재밌죠. 네, 재밌죠. 저는 예전에 읽을 때는 그냥 소인국, 대인국, 그쵸. 뭐 라퓨타, 후이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이 소인국이 릴리펫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 돌잔치하고 막 이런 장소가 릴리펫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릴리펫인가 했는데 저는 이번에 더 이제 이 소인국이라서 아기들 그래서 릴리펫이었구나. 네. 그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목도 참 그런 네. 연관해서 그렇게 잘 그리고 사실 라퓨타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그렇죠. 천공의 섬 라퓨타. 맞아. 네. 그것도 사실 걸리버 여행기에서 따온 걸리버 거 아닌가요? 여행기에서 그렇게 왔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 걸리버 여행기에서도 라퓨타는 실제로 성이 떠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서 가져온 것 같고 걸리버 여행기가 많은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조지 오웰이 정말 대단한 소설로 꼽기도 했었고 그쵸? 그거가 처음에는 사실 이해가 안 갔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읽는 그냥 그런 소설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 이랬는데 읽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조지 오웰하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 결이 맞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조지 오웰 자체가 좀 인류 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썼었죠. 그렇죠. 지나친 어떤 발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릴리펫, 그러니까 인간의 비판을 좀 다양한 시각으로 했는데 소인국 릴리펫에서는 걸리버가 굉장히 큰 키로 소인국을 내려다보는 시각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소인국 사람들이 하는 짓이 참 재밌죠. 뭐 굽이 높은 걸 심느냐 낮은 걸 심느냐 갖고 엄청 싸우고 계란의 뾰족한 부분을 먼저 먹느냐 계란의 넓적한 부분을 먼저 먹느냐 어떻게 드세요? 저요?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잘 깨질 것 같지 않나요? 저도 뾰족한 거를 네. 먹는데 여기는 그게 그렇게 큰 이슈가 된다니. 그쵸. 그게 이제 비판한 게 개신교랑 천주교의 싸움을 갖고 한 거잖아요. 같이 하나의 종교인데 그쵸. 거기에서 나눠져 갖고 또 엄청 싸우는 거에 그쵸. 대해서 조나선 스위프트는 또 그걸 비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인국에 가서 거인국은 또 반대의 시각이잖아요. 그쵸. 소인국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봤다면 거인국은 모든 게 확대돼서 그 확대경을 보는 듯한 시각으로 거인국 사람들을 봤을 때 역겨움과 뭐 토할 것 같은 느낌을 보는 거죠. 되게 귀여움 받는 존재였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게 그게 확대돼서 봤을 때는 정말 토할 정도의 역겨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각으로 인간을 또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 사회를. 그렇죠. 만약에 내가 걸리버였다면 그 4개의 나라 중에서 어디를 가보고 싶으세요? 4개의 나라 중에서 소인국이요. 저도요.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요? 이제 소인국이? 대우받으면서 잘 살았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먹었겠지만 소인국에선 배가 고플 수도 있겠네요. 네, 배가 많이 고플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재밌게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그렇죠. 하지만 목숨이 굉장히 위험했겠죠.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광대들이 목숨 걸고선 자기의 재능을 뽐냈단 말이에요.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고 가장 높이 점프한 사람이 공석을 차지하는 것이다. 또 주요 대신들에게는 종종 줄타기 기술을 선보여서 자신들의 솜씨가 녹슬지 않았음을 황제에게 확신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 오락은 종종 치명적인 사고를 동반했고 그 사례들이 많이 기록으로 남아있었다.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부상을 입거나 죽거나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런 거를 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비꼰 거잖아요. 그쵸. 영국 사회에서 그 어떤 권력을 갖기 위해서 저렇게 어릿광대 같은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발탁이 됐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그것도 비꼬아서 하는 거고. 여기서 보면 또 라퓨타라는 곳을 가죠. 거기서는 그 과학과 음악을 완전히 강적으로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그 사람들은 너무 사색에 빠진 나머지 옆에서 하인이 툭 쳐줘야지만 이렇게 기우뚱했던 고개를 딱 바짝 들고 정신을 차리잖아요. 네네. 여기서 하는 과학들이 보면 해바라기에서 빛을 추출하는 실험, 그 다음에 돼지한테 농지를 개간하게 시키는 실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를 그렇죠. 계속하고 쓰잘데기 있고, 없어 보이는. 예, 그 밑에서 국민들은 계속 힘들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선 스위프트의 시각이 보이죠. 그러니까 과학 문명이 지나치게 발달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우스꽝스럽게 되게 여기서는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너무나 발달시키는 것보다 그걸 지키고 원래 걸 보존하고 살아가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이 나오는 것 같고 마지막에 가서 후이놈? 그쵸, 휴이넘 사회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죠. 휴이넘 사회를 이제 굉장히 예의 바르고 이성적이고 과학이 발전 안 되고 지나침이 없는 거죠. 발달의 정도가 지나침이 없는데 말인데. 말인데. 근데 여기서 휴이넘에서 주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희의 이성이 그것을 악용한다. 그래서 심성을 악화시키고 전에 없었던 악덕을 더 유발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지나친 이성이. 예. 그러니까 적당히 이성을 갖고 사람들을 이성적으로 통치하고 살면 되는데 지나친 이성이 악덕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 사회가 바로 야후들. 여기서 인간을 야후로 평가하잖아요. 그런 야후들이다. 너희들은 본래 갖고 있는 그 어떤 빠르게 달리는 거나 자연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은 오히려 상실한 채. 그렇죠. 그러면 이 걸리버 여행기 전반에 걸쳐서 나는 인간이야. 나는 굉장히 훌륭한 인간 문명에서 왔어 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만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걸리버는. 근데 여행을 하면서 점점 작아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인간이 별거 아닐 수도 있다. 지금 우리의 문명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구나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거인국에서 대화할 때도 그렇고. 그렇죠. 제가 거인국에서 굉장히 재밌게 읽은 부분이 굉장히 우리는 이래요. 우리 문명은 이래요.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고결하고 유덕한 사람이 귀족이 되지 못하고 신앙심과 학식 있는 성직자가 승진하지 못하고 용감한 병사가 진급하지 못하고 정직한 판사가 출세하지 못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의원으로 선출되지 못하고 지혜로운 자문관이 중용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네. 이러면서 이런 데가 너네 국가고 문명이구나 이렇게 되게 비웃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너는 근데 여행을 많이 다녀서 이런 악덕에 물들지 않았겠다.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걸리버는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렇죠. 얘기를 했지만 상대방은 역겨운 해충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거니까. 그래서 걸리버도 굉장히 깜짝 놀랐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죠. 그 대사에서 어쨌든 끝나니까. 네. 여기서 봤을 때 왜 이렇게 조나선 스위프트가 인간을 비판했을까요? 아예 작정을 하고 쓴 글이래요. 야만적인 인간을 내가 비판을 하겠다. 그러더니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자신의 상황이 별로 자기 욕심만큼 자기 뜻을 펼치거나 출세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자기의 정치적 욕망이 이렇게 실현되지 못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꾸리고 싶은 어떤 그런 게 있었을 텐데 토리당 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있었을 텐데 그게 좌절되고 하면서 글솜씨도 있던 차에 한번 이거를 마음 먹고 비판해볼까? 근데 그거를 대놓고 하기보단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한번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인간에 대한 그 어떤 증오심, 그 다음에 그 어떤 비판적인 시각, 그것과 맞물려서 그 엄청난 상상력이 만들어낸 걸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 서술되는 것들이 그 묘사가 어떻게 이거 생각했지? 요런 세부적인 것까지 어떻게 이런 얘기 만들었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런 것들 읽어보면. 그렇죠. 뭐 해바라기에서 빛을 추출한다고 그랬나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어떻게 아이디어 했을까? 막 그런 거 보면 정말 기발하다. 네, 기발하다. 그죠? 그 단어가 참 적당하네요. 네, 진짜 기발한 사람이 마음 먹고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진짜 신선했어요. 저는 걸리버 얘기.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비판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되게 그냥 재밌고 정신없이 막 근데 쭉쭉쭉 비판의 읽었거든요. 강도가 점점 심해지지 않나요? 네, 근데 이제 끝으로 가면서 네, 확실히 심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휴이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또 명확히 평가를 하고 그런 게 있었죠. 재밌게 읽었어요. 예, 저도 그래서 좀 새로운 발견이 아니었나. 그리고 나름대로 되게 좀 재밌게 읽은 책이에요. 네. 다음 주에는 뭘 한번 해볼까요? 제가 추천을 좀 해볼까요? 네, 다음 주에 어떤 책 읽을까요? 제 인생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전망 좋은 방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좋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그러면 전망 좋은 방, 이앤 포스터의 전망 좋은 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